아이만 7, 원산도 다둥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이가 많으니까 웃을 일도 많고 바깥에서의 스트레스가 아이들로 인해 모두 풀리는 것 같아요. 남들은 힘들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애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데요. 칠남매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 오늘 학교 안 가지 마자. 완전히 또 하기 싫어. 어린 동생들은 아직도 한밤중이네요. 얘들아, 일어났어? 빨리 들어와. 가민이 들어와. 들어오세요. 유림이도 일어나세요. 이제 학교 가야지요. 학교 안 갈래. 어? 학교 안 가면 안 되지.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요? 아이고, 얼른 가서 씻어야지. 그래, 씻고 밥 먹어. 동생들이 잠에 취해 있는 사이 셋째 경건이는 이부자리를 말끔히 정리합니다. 묶어야지 이제. 오늘 정자신 게 지금 학교 먹어야 돼. 어? 어느새 6째 유림이도 등교 준비를 서두릅니다. 왜 이렇게 또 빠른 척 하고 있어? 어? 아빠 깨우고 올게. 얘네 씻고 있어? 씻고 있냐고. 집이 작다 보니까 인원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집을 2채를 지금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곳은, 제가 나온 곳은 이제 엄마 아빠와 작은 아이들, 그리고 지금 들어온 곳은 큰 아이들이 여기서 자고 공부하는 곳으로 꾸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림이 근데 왜 왔어? 나 칫솔 치아. 아, 칫솔 여기 있어? 아니 치아. 비워야 돼. 취업 거기 있어. 엄마한테 달라고 하세요. 어디 뭐 이제 밥 먹어야 돼. 학교 가야지. 태어나 처음 해보는 두 집 살림도 재밌기만 한데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부대끼는 형제들은 언제나 도움을 주고받는 고마운 존재죠. 예. 엄마 아빠가 먼저 일어나요. 보통 늦게 자면 한 7시쯤 일어날걸요? 둘째, 금손 유란 언니. 아침마다 아이들의 스타일리스트로 변신해 솜씨를 발휘합니다. 저마다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칠남매 가족. 분주한 아침 일상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겨울왕국의 엘사머리. 누가 했단데? 우리 엘사가. 명사야, 그럼 명사? 아니야. 언니 오빠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계속 자랐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자기들 스스로 하긴 하는데, 이제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애기 엄마나 저나 이제 아이들하고 아침에 실랑이 벌이는 일도 좀 많습니다. 여기가 보령시야에서 이제 좀 섬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이제 학교 다니기가 쉬워져가지고 해저터널만 지나면 인근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학교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도 간다. 우리 간다. 빨리 가, 가빈이. 바이바이. 잘 가. 유란아, 잘하고 있어? 응.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지. 아빠가 엄청 힘들었어 학교 다닐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조금만 노력해자. 알았지? 응. 화이팅! 파이팅. 저는 학교보다는 이렇게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태진 씨는 아이들의 뜻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데요. 사실 그는 최근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20여 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던 태진 씨. 언제나 가족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뒤늦게 가족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삶을 꿈꾸면서 원산도에 방문했고 이곳에 정착할 결심까지 세웠죠. 저희 7남매랑 이제 저녁 후에 어디서 살아가야 되나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상태에서 해저 터널이라는 곳을 조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쪽 원산도까지 이어져서 원산도에 와 보니까 너무 한적하고 또 여러 발전 요소가 미래에 너무 많다 보니까 행복한 전원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네. 야, 오늘 네. 피스 채울 게 있어갖고 예, 예. 그래서 전화했어. 아, 뭐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만능 해결사 고상사.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의 일을 돕곤 하는데요. 순식간에 문제 해결. 사실 이웃 사장님은 태진 씨가 원산도에 정착할 때 도움을 준 고마운 인연입니다. 광명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부족해서 그 분교 내지는 폐교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그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문회에서 나섰습니다. 학생 유치를 프랑카드를 많이 걸었어요. 여기저기 많이 걸었는데 그 프랑카드를 보고 제일 먼저 전화 온 것이 우리 고태진 상사였었어요. 아이가 7명이고 부모까지 9명인데 그 이제 9명이 원산도로 이제 이주를 해야 그 애들을 전학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주택이에요, 집이. 원산도에는 집이 없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엄청 애를 먹었어요. 충남에서 안면도 다음으로 큰 섬 원산도. 해저 터널이 뚫리면서 주민들은 섬도 나날이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개통 이후 도심과 접근성이 좋아져 오히려 섬을 떠난 주민들이 늘었죠. 이 때문에 원산도 유일의 초등학교인 광명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태진 씨네 아이들이 이사를 오면서 학생 수도 늘어나고 학교도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피부가 아파요. 그렇죠. 자, 스티커 한번 붙여보세요. 뭐야, 벌써 끝났어요? 그럼요. 오잉? 유일한 입학생이었던 유리미에게는 그 사이 친구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셋. 피, 자, 이거 뭐예요? 파. 파도 다르지. 파 한번 찾아보자. 귀한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특색을 잘 살려서 성장시키는 작은 학교 특유의 강점이 살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야 된다는 점, 학교가 있어야 유지가 되어야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원산도가 지금 터널을 뚫린 이후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학교가 살아 있어야 지속적으로 우리 원산도도 또 인구 유입이 되고 또 원산도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한때 초등학교만 3곳, 중학교 1곳까지 모두 4곳의 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광명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하나 남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태진 씨네 3자매도 교장 선생님의 손편지와 장학금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이제 전학을 와서 또 올해 입학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교사 또는 여기 마을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이런 환대 속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물 빠진 갯벌로 출동합니다. 남들은 큰맘 먹고 찾아와야 하는 갯벌이 이곳 아이들에겐 내 집 마당처럼 익숙한 놀이터입니다. 안에 뭐가 있잖아. 여기 개 있다. 골뱅이다. 골뱅이. 유리나 여기다 넣어 여기다. 맨날 여기 개. 야 유리. 특색이 집 앞 바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물때를 조금 맞춰서 이런 갯벌 체험 또는 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자 이거 받아. 잡아. 잡아요? 재밌어요. 너 아빠랑 저기에서 놀았어요. 물고기 있었는데? 자연의 품에 안긴 채 태진 씨 가족만의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 아빠는 9식구 대가족의 저녁을 차리느라 분주한데요. 아이들은 제잘제잘 지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러면 할아버지 수영장 못 간대. 먹성이 남다른 아이들을 잘 먹이는 비법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음식량 이게 한 끼. 한 끼요? 한 끼예요 한 끼. 오늘 저녁 메뉴는 짜장밥과 미나리전. 넌 안 먹어? 그럼 여기 요만큼만 먹자. 요만큼 먹고 여기다 계란 묻자. 알았지? 그럼 엄마, 성의를 봐서 한 번은 묵줘야 돼. 엄마 그러면은 이렇게 이만큼만. 그러니까. 드디어 배식 시간. 7 아이들이 나란히 줄을 섭니다. 오빠 거 이거 아니야? 아, 밥이 너무 지금이야 배식도 능숙하지만 군인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아, 5째 태어나서부터 신랑이 육아를 조금씩 더 많이 도와주기 시작해서 사실 지금은 좋아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벌고 살았는데 뭐 지금 좀 쉬어야죠. 그래서 좋기도 하고 또 교육 부분도 신랑이 지금 거의 다 전담해주고 살림도 거의 전담해줘서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원산도로 이사를 온 후 아이들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나일 거야. 엄마! 경건이 오빠가 나 몽정하대. 알았다, 안 할게. 분명 싸우는 건 많죠. 싸우는 건 많은데 그래도 2명, 1명일 때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북적북적하니 그건 좋죠. 아파트 살 때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저희 집이 타겟이 돼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 주택에 살고 있어서 아이들이 아파트를 다시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금 이 삶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면 식구가 1명 더 늘어납니다. 8째 축복이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자연분만의 고통이 무섭긴 한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아내나 저나 어렸을 때 형제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좀 많이 낳자. 7개의 보물을 품에 안은 태진 씨.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다음 날 보령 시내를 찾은 태진 씨. 어떤 볼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연락드렸던 고태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다른 건 아니고 전역한 지 이제 한 달여가 좀 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보령시에도 OK 보령 기농기촌학교라고 기농인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신청하셔서 듣기를 좀 권해 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가까이 군 조직 속에서만 어떠한 틀에 박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활과 가족 생활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령시 원산도에 정착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자영업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크게 나가서는 최근에 재활용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섬마을에 휴식을 선물하듯 봄비가 내립니다. 태진 씨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느라 분주한데요. 자, 뜨거? 무거우면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자, 뜨거. 잘 떨어뜨리면 안 된다. 큰아들 경민이가 듬직한 조수가 되어줍니다. 그렇지, 오케이. 됐다. 그동안 겨울철에 이사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서 오늘 비도 오겠다 해서 집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즐거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꾸미고 있습니다. 아빠도 아이들도 원산도에서의 새로운 삶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딱 치워줘야 돼. 보실까? 이거 버려줘. 여기 상렬이 저기 버려주세요. 아, 고마워. 군인 직업 특성상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부대를 많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큰아이부터 넷째까지는 거의 학교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각각이고 또 짧은 만남 속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 이후에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원산도라는 곳에 살러 온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아이들의 친구가 지금은 항상 좋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늦은 저녁, 태진 씨가 보령 시내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헬멧까지 착용하는데요. 이렇게 아크를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쫙 돌리시면은 거기까지 돌려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령 청년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련한 용접 교육 수업. 태진 씨가 이 수업을 듣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접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저도 원산도라는 섬에서 동네 주민분들도 이렇게 어떠한 제 능력과
기술을 배움으로써 많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저 또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작할 수도 있고 생활에 유용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수리나 정비를 직접 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용접 기술은 시골 생활에 든든한 무기가 된다고요.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숙련도가 필요하죠. 용접에서는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재능이 있으시고 이런 일들을 전문가로서 일을 하셔도 될 정도로 어떤 스킬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진 씨네 온 가족이 보령 시내로 출동했습니다. 9명 대가족이 향한 곳은 보령의 한 사진관. 이쪽에 거울 있습니다. 거울 좀 한 번씩만 더 보시고. 연민이 얼굴 한번 봐봐. 와, 멋지네. 이제 막내를 그지. 8째가 태어나기 전 9 식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념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 사진은 엄두도 못 냈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땐 아이들과 사진을 찍은 적이 거의 없어서 너무 미안했고 지금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저희가 여기 좀 특별하거든요. 원산도라는 곳에 25년도 첫 전입자, 거기 원산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첫 신입생, 올해 이제 8째를 가진 아내가 첫 출산이라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앞으로는 좀 밝은 모습만 많이 이렇게 비춰져서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저희 또한 이런 정착한 원산도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원산도 7남매. 원산도에서의 새 삶에 행복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좋아하는 족밥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 아이들 좀 살려서 꽂으시면 돼요. 예쁘고 좋은 걸 볼 때면 아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는 건 다 똑같죠. 다만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엄마들이에요. 저 엄마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은 그런 여성, 미혼모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켜낸 엄마로 봐주신다면 이 엄마들이 훨씬 더 당당하게 엄마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누룩 샌드위치가 어디에 누룩이 들어가 있냐? 소스? 여기. 당근. 찍어줄게 내가. 되게 맛있는데? 그죠? 네. 맞아. 그래 맞아.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을. 누룩으론 술만 빚는 줄 알았는데 샌드위치의 재료로도 쓰이나 봅니다. 이왕 먹는 거 건강하게 먹자는 마음으로 명주 씨가 오랫동안 고민한 레시피입니다. 한쪽은 이거. 그럼 이거 딸기잼. 치즈 양쪽에 넣어야 돼요? 네. 하나씩? 네. 그다음에 치즈 양쪽에. 1000번을 만들어서 나온 거야. 하는 만큼 늘어요. 역시 젊은 엄마들이라 눈썰미가 좋네요.
사실 이 샌드위치에는 엄마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명주 씨가 더 공을 들입니다. 단체 주문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걸 어떻게 해야지? 막 이랬는데 엄마들이랑 같이 대표님이랑 같이 5명이서 합동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순식간에 같이 하나 돼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보람됐어요. 저희 네개다방이 사실은 엄마들의 자립과 위기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일도 하고 그게 경제활동의 일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익숙한 단어지만 왠지 낯을 가리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아이와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명주 씨는 등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낼 곳을 마련해주고 일자리도 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사단법인 희망날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혼모 지원 시설이 없었던 충청북도의 엄마를 돕기 위해서, 미혼 엄마들을 돕기 위해서 2019년 8월에 20년차 사회복지사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고요. 양육지원시설 상상날개를 보조금 지원 없이 5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부모 가족시설 상상날개를 폐지를 하고 더 이상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게 좀 불가능해서 폐지를 하고 긴급주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긴급주거도 동일하게 미혼 엄마들이나 출산 위기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사회에 첫 발을 뗀 명주 씨는 수많은 미혼모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엄마들의 홀로서기가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출산이 아니라 아기와 엄마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고 지역에서 한 가정이 탄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시설을 설치를 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청주에서 사비까지 털어가며 남을 돕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진작 그만뒀을지도 모르죠. 다행히 도움을 주는 분들이 늘면서 많은 미혼의 엄마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만나러 가는 집은 직접 물건을 갖다 주고 나머지 엄마들은 이제 택배로 물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단체 운영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엄마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담다 보면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중에 모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빠지는 품목들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엄마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품었다는 건 분명 축복할 일이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망설이는 이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럼에도 출산을 택한 여성들의 용기에 늘 감사해야 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려 애씁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나 들어가도 돼요, 잠깐? 네, 들어가세요. 7살 아이와 단 둘이 지내는 미영 씨 집입니다. 아이가 한창 클 때라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산타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애기 바지가 맞을까 모르겠어요. 맞으냐. 엄마의 손길로 때론 언니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겨봤는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붓기는 좀 빠졌네. 이거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감기 걸릴 때나 몸 안 좋을 때
배 없잖아요. 배음료나 꿀, 시럽 이런 거 타가지고 애기도 뭐 자기네 좋다고 하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이런 거겠죠?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많이 도움되긴 하죠. 왜냐면은 받는 금액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주는 게 저한테는 좀 좋죠.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쌀이랑 이것저것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막 뭘 챙겨주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뭘? 네, 챙겨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생활용품이 금방 떨어져요. 뭐 샴푸나 바디 클렌저나 이런 거. 그거를 이제 한 2번 받았는데 좀 뭔가 많으면 든든하다 그래야 되나? 갑자기 없으면 좀 돈은 없는데 이것도 떨어지면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또 좋기도 하고. 엄청 부지런하네. 내 아이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우고 싶은 건 혼자든 둘이 키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충북 여성재단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조사를 연구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이혼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가족으로서 인식하는 인식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 반면에 미혼모 가정에 대한 수용도는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가족 구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보면 미혼모 가정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영 씨는 복지시설에서 조리사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아이 크는 걸 생각하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솔직히 수급비 안 받고 정상적인 일을 해도 아이를 케어를 못해요. 일을 하면은. 왜냐면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점심시간에 끝나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솔직히 못한 상황에 지금 뭐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바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아마 이제 조리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인 삶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긴 해요. 그냥 이 힘든 시기만 조금 지나면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미영 씨의 간절한 바람이 전해진 걸까요? 서울의 한 미혼모 단체의 도움으로 미영 씨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인할까요, 대표님? 네. 확인하고 한 거라서. 취업을 원하지만 아이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가 어려운 미영 씨 같은 한부모를 돕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미영 씨는 명주 씨의 카페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경력까지 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뭘 해야 되는구나. 뭘 해야지. 뭐를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이 힘이 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빛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다 커버리고 나면 내 삶이 있잖아요, 내 노후. 그것도 챙겨야 되거든요. 진짜 아이가 20살이 되고 나면 늙고 돈 없는 한부모밖에 안 되니까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 내 미래 설계도 아이를 제외하고 나의 삶도 저는 엄마들 삶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애를 혼자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엄마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한 살이 젊을 때 미래 설계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큰 생각을 안 했는데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약간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계획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우리 손잡고 화이팅 한번 해줘. 손잡고 화이팅. 대표님 손이 없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새 식구 미영 씨가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고 음료를 팔았던 카페를 옮길 생각입니다.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남의 손을 빌리기도 어렵고 명주 씨의 남편이 나섰습니다. 항상 고맙죠. 아내가 하는 일에 늘 응원해 주니까요.
그럼 이걸 다 손으로 뜯어야 돼, 다? 어쩔 수 없지 뭐. 그 이게 뜯는 게 더 어려운 거구나. 네, 보람 일을 하니까 저도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미혼 모습 들어오면 상담하고 뭐 밤늦게 전화 와서 또 상담하고 그러고 보면 안쓰럽습니다. 이 건물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미혼모들이 지내는 쉼터와 사무실이 있습니다. 출산 전이나 출산한 엄마들이 임시로 머무는 공간인데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돌봐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원래 사무실이었고요. 옆에 이제 2개의 호실은 엄마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1층이 이전에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 상상날개였어요. 근데 저희가 상상날개를 폐지를 하고 긴급 주거로 옮기면서 계속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저쪽 카페를 이쪽으로 옮기고 사무실로 옮기고 엄마들 생활 공간을 조금 축소를 해서 운영비를 좀 줄여보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쉼터에 엄마들이 없어 공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엄마가 문을 두드릴지 몰라 마음이 급해집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의 모든 고민을 껴안고 불안과 공포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했던 미혼의 엄마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둘이서 한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 계속 전화가 오고 사실 오늘 아침에 또 보은에서 8월 달 출산하는 엄마가 이제 병원을 계속 여기 청주 터미널 있는 쪽으로 다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사실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들 생활실만이라도 먼저 정리를 하고 급한 엄마들은 좀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지 않기를,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그 용기에 응원과 박수가 이어지길, 명주 씨의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힘든 일을 왜 하냐고 말이죠. 아직도 딱 떨어지는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생이라는 굉장한 모험 앞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는 엄마들 나갈 때마다 울었어요. 그래서 맨날 진짜 어디 드라마 보니까는 뭐 코찔찔이 뭐 그거 나오는데 맨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래서 코찔찔이 최 선생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예. 이제 센터를 떠나고 연락이 안 오면 서운하기도 한데 사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어야지 또 새로운 엄마들을 만나서 관계도 갖고 또 도움도 주고 또 다른 엄마들을 또 도와주려고 또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굴만 가려주세요. 엄마들이 또 모였습니다.
오늘은 반찬 봉사가 있는 날. 덕분에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죠. 쭉쭉쭉쭉. 좋아. 쭈쭈 먹으러 가자. 그때 생각나세요? 그럼요. 일할 때 그때 안아보고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신생아랑 유아기랑 또 달라요. 조금만 지나봐 이제 더 힘들긴 하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미혼모들이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명주 씨가 만든 모임입니다. 많진 않아도 꾸준하게 챙기려 노력합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이거든요. 엄마들이 아기들 이유식 하듯이 좀 정성을 들여서 맵지 않고 짜지 않게 반찬을 해서 어르신이 한 달 동안 건강하셨는지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지 확인도 하고 뭐 반찬도 갖다 드리고 하는 봉사의 날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법 효과를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혹은 두려워서 외출조차 꺼렸던 엄마들이 이 모임 덕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계속 집에서 혼자만 있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저 원래 밖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아이 낳으면서는 다 이제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연락 안 하고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자주보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못 가지만 같이 업고 나와서 그래서 아이 데리고 와도 되냐 여쭤봤더니 흔쾌히 괜찮다고 하셔서 오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랑 나랑은 이쪽 아파트 동네 다녀오고 그러면 우리 우선 출발하고 얼른 다녀와서 점심 먹읍시다. 네. 배기 조심해서. 네. 302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날개서 왔어요, 아버님. 아, 그때 뵀다 참. 아버님 오늘 저희 비빔밥 드시라고 맛있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따가 비빔밥 맛있게 해서 드시라고. 이거랑 고기.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들. 끼니 걱정을 덜어 좋기도 하지만 적적한 일상에 얼마나 활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맛있게 드시나? 이게요, 대표님이 누룩소금으로 하신 거예요. 맛이 괜찮으세요? 이거는 그냥 처음 먹어보는데 생긴 처음 먹어보는데. 아 그러세요? 무나물. 무나물이랑 들깨가루 넣고. 여러분 좀 만져볼게요. 야, 니하고 오늘 출시한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출시해. 식사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건강하게 잘 크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 탈 없지. 아이고 애기야 진짜 뭐 손자처럼 사랑스럽고 이쁘고 아주 그거지. 저번에도 한번 왔어요. 한번 왔는데 딱 보니까 알겠네. 참 웃는 모습으로 여기 오는 분들 보면 다 좋아해. 사람들이 좋고 말이라도 참 공순 있게 하고 맛있게 자시라면서 참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제가 책임지겠다고 한 저는 제 나름 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위축되면 내 아이들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책임지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엄마 혼자인 거에 너무 창피하거나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스스로 감옥을 지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곳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걸 말이죠. 내 아이가
내 아이의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양육자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툽니다. 아빠도 없으니 더 버겁고 지치겠죠. 그래도 잘 해낼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생명을 지켰는데 못 해낼 일이 없죠. 미혼모가 아닌 엄마라는 이름으로 더 단단하게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